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사업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신데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의 CEO,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CEO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최저임금도 오르고 또 경기도 갑자기 많이 냉각돼서 힘드신 가운데 그래도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제조업은 어떤 상황이고 여러분들의 그 미래는 어떤 도전이 있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CEO 아카데미의 전체적인 기초를 닦는 사람입니다. 기초를 닦으면은 우리 박석희 소장님이나 이경상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맞춤형 전략, 맞춤형 트렌드,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시가 제일 좋은 시간이죠, 그죠? 좋은 시간에 졸음이 오는 시간. 약간 더워서 제가 재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재킷도 벗으시고 또 생각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하셔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누구시죠? 예? 예? 맞습니다. 역시 이 청주는 뭐 직지의 고장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다산이 요새 갑자기 유명해진 거 아세요? 왜요? 그렇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택배 사건으로 해서 갑자기 다산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다들 야 다산이 뭐야? 애 많이 낳는 거야? 그러다가 다산 신도시 정약용의 생가가 있는 그 동네 남양주에서 택배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해법은 뭐였죠? 실버 택배. 사실은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실버 택배를 한다, 그 은퇴하신 분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한다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실버 택배 산업은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저 택배를 잔뜩 짊어지신 어르신들이 타셔서 열심히 또 택배를 나르시고요. 또 아파트에서도 이제는 웬만한 아파트에서 택배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어르신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옆 동네에서는 이런 AGV를 활용한 택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상용화를 얼마 안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옆 동네 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실버 택배를 논하기 이전에 벌써 이런 AGV를 활용한 맞춤형 바로 고객 앞까지 가는 택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중국이 무섭게 쫓아와요.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은 어떤 관계이며 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ICT가 어떻게 융합이 돼서 세계가 바뀌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특히 제조업의 CEO로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저가 제품, 그러면 어느 나라 제품을 생각했나요? 여태까지? 중국. 품질이 좋아, 뭐죠? 일본. 그렇죠. 그 사이에서도 우리 현대차 열심히, 기아차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요새는 중국 차는 싼데 품질이 좋아. 싼데 품질이 좋아. 일본은 싼데 품질은 더 좋아.
왜 일본 차가 싼지 아세요? 환율이에요, 환율. 예. 우리는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운 때에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제품들이 싸져서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중국 시장보다는요 조금 비싸고 그렇지만은 품질이 좋았거든요. 일본 차보다는 품질이 조금 낮아도 굉장히 가격이 좋아서 경제성을 따지는 사람은 차 사세요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논리도 맞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 마켓시어가 50% 이상으로 뚝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점점 수출이 어려워지고 4월, 5월, 6월 가면서 지금 계속 어려워지겠다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틈박에 끼어서 어려운 시대가 점점 지나고 이제는 중국과 일본의 뒤를 어떻게 하면 쫓아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이러한 시대. 거기에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해서 엄청나게 제조 강국에서 제조 대국으로 창업 시대로 엄청나게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업을 많이 하냐? 중국은 하루에 15,000개 이상의 신생 기업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 통틀어서 49,000개, 100대 1. 여러분들 잠 깨시죠? 100대 1의 경쟁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AI에 관한 한은 미국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최고입니다. 서로 자기가 1위라는 것을 감추기에 바쁠 정도로 AI 쪽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주력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8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날이 갈수록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주력 산업의 스마트폰을 끼워놨는데 3월부터는 더 이상 스마트폰 산업은 주력 산업이 아닙니다 하고 지금 뺄 상황에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벌써 중국이 엄청난 물량 공사를 해서 디스플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는 게 반도체 하나, 8개 중에 반도체 하나. 그것도 2020년이 돼서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밀듯이 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려운 상황. 드디어 3월 산업 동향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동향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중국의 바람, 일본의 거대한 벽, 이 사이에 여러분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정말 식은땀이 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중국, 일본, 하다못해 이제는 인도까지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이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기술을 통해서 이런 기차 같은 경우 총알열차 하이퍼루프 해가지고 시속 1200km 서울에서 부산을 15분간 주파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줄이는 초연결의 시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차 산업혁명은 증기혁명,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입니다 하는 것을 저는 4차 산업혁명은요 이제는 초연결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연결의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가 초연결되는 사회,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정보화 시대에서 지능화 시대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러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연결 사회,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 그러므로 인해서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 또 개인 맞춤형 가치 사회. 이제는 대량 생산의 시대를 넘어서서 개인 맞춤형 시대, 개인 맞춤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연결 사회, 현재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송영권 제어의 아바타가 인터넷 공간에서 송영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제가 스마트폰을 쓰던 PC를 쓰던 아이폰하고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인터넷 공간에 있는 송영권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적하는 그러한 연결의 시대.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의 디지털 복제품, 디지털 트윈이 가상 공간에 생기고, 그 가상 공간에 있는 디지털 복제품들도 서로 연결이 되고,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두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연결의 사회. 그래서 우리 이현영 장관께서 2006년에 얘기했던, 드디어 우리는 디지로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가 접목된, 융합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2006년의 시간이 벌써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도 진행형이고, 지금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초연결 사회가 됨으로써 기술은 더 쉽게 융합이 되고, 이전에 진입장벽이 높았던 산업들의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뿐만 아니라 엉뚱한 애가 나와서 내 산업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데이터가. 근데 여러분들 하드웨어, 대부분 혹시 하드웨어 제조하시는 분, 사장님 없으세요? 그러면 전부 서비스 쪽 CEO신가요? 하드웨어는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죠? 가성비 좋은 게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데이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들 신용카드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여러분들의 소비 형태, 여러분들이 사는 물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여러분의 의학정보, 이런 것들이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끌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대량 생산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대량 생산 시대, 디자인하고 열심히 만들어 놓고 팔기를 기다리는, 돈은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잘 안 팔려서 돈이 회전이 안 되고요. 인벤토리는 재고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삼성전자 12년에 있으면서 이렇게 허옇게 됐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왜? 매주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 때 재고 관리에서 깨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러분들 PC,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소나타 선전을 하는데, 소나타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양을 미리 다 선택한 이후에 맨 끝에 결제하시겠습니까?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넘버를 누르고 결제가 되고 나면은 그때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생산하는 시대가 가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 맞춤형 주문 시대. 이건 뭡니까? 디자인하고 팔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시대. 이 두 시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재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은행에 들락날락 하던 시대가 이제는 돈 받고 돈놀이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여러분들의 그 잠자리의 변화.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모든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AI를 잘해야 돼, 인공지능을 잘해야 돼, 뭐 빅데이터를 잘해야 돼, 그런 기술 얘기고, 기술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기술이 지금 급진적으로 발전돼 있기 때문에 융합이 쉽게 일어나고, 그 한가운데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워낙 싸지고 프로세싱 파워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 융합과 여러 가지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기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대두가 되어 있는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기술, 블록체인까지 요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술적인 거는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우리 박석희 소장님께서 많은 사례로 자세히 말씀드리라고 생각합니다. IoT,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물 인터넷 기술. 지금 현재 약 280억 개의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고 2020년까지 500억 개 이상의 사물들이 연결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물 인터넷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붙어 있다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기술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소스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설비 같은 경우 센서를 달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로 이 설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1년, 2년 잘 모으게 되면은 그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는 이랬으니까 요 정도의 기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그걸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궤도에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고, 그것을 생성하는 것이 센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IoT 기술이 중요하고, 그 IoT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산업분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일까? 내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일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가 1년, 2년 쌓이게 되고 그것을 잘 분석하면은 기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설비의 상태, 여러분들 비즈니스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유추하시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되면은 3개월 후에 2개월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실물의 가상 공간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복제품을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품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연계된 여러 가지의 공장, 서비스, 일하는 분들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가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낼 것인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데이터 수집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름하여 빅데이터. 빅데이터 여러분들 상상 초월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별 데이터가 다 들어옵니다. 시간적인 데이터, 고객과의 응대 데이터, 카톡 서비스, 별 데이터가 다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부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신뢰성 있는 데이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결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데이터가 많은 것 같지만은 하다못해 미세먼지 할 때 미세먼지의 통계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정말 잘 기록하시고 종이에다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컴퓨터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디지털화시켜서 그것이 돈 안 들이고 여러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기록 문화였고 우리나라의 글씨체가 엄청난 그런 경쟁력이 있었는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기록 문화 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기록하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남기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나니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생각이 나시죠? 자, 언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할 것이니까 이미 알파고는 이세돌을 능가해서 바둑계에 은퇴를 했습니다. 바둑계. 우리 이경상 교수님이 은퇴시켰을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쉬어라. 과연 언제쯤 인공지능의 뇌가 사람의 뇌와 같은 성능을 가질 것인가 어느 분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00년대에는 컴퓨팅 파워가 천천히 늘어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졌었는데 2000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빨리 돼서 2025년이 되면 아마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의 뇌와 같아지지 않을까?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특이점 싱귤러리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초연결로 인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쉽게 분석하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그거와 연관된 인공지능. 그래서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얘기할 때 뭐 AI 연구, 뭐 빅데이터 연구하지만 사실 사물 인터넷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없게 되면은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쓸모없는 데이터가 많고요. 또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를 학습해야지 똑똑한 인공지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oT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잘 만들어내시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인공지능까지 우수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또 로봇이라는 거 여러분들 또 친숙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조 공장에 가시면은 대부분 로봇이 철장 안에 갇혀 있는데 이제는 로봇하고 제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 최저임금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57만 원 정도 되죠. 1년이면 한 1,800만 원, 1,900만 원 되는데 이런 그 코봇 협업 로봇은 한 2,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의 CEO들은 지금 고민이 많으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더 채용할 것인가, 코봇을 살 것인가. 한 사람 고용하면은 여러 가지 골아픈 것도 있는데 코봇을 사면 아무런 불평불만 없고 휴가도 안 가고 24시간 일해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는요 사람 대신에 로봇을 쓸 겁니다 하고 선언한 그런 회사도 많습니다. 애플을 만들고 있는 팍스콘 우리는요 6만 명 대신에 로봇을 대신 사용할 것입니다. 벌써 엄청나게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로봇의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과연 로봇을 내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는 3D 프린팅해서 적층 제조.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물건이라도 차곡차곡 싸서 3D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시대. 또 3D 프린터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 바로 그 자리에서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포켓몬고로 인해서 가상현실 그 앱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통해서 제조업이 바뀌고 있고 디자인하는 것이 바뀌고 있고 그 3D 프린터와 연구해서 엄청난 제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기술이니까 뭐 가상화폐 들락날락 등락이 심한데 별거 아니겠지. 저는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안 쪽에서는 다 오픈됐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이러니컬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탈중앙형 신뢰사회, 디스트리뷰티드 신뢰사회의 근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CEO 여러분들 지금 지자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여러 가지 정부 프로젝트 이런 것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매니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지자체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ERP 시스템, SCM 이런 데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잘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공개 원장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결함으로써 모든 트랜잭션을 잘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교환할 때 특히 환전 같은 경우 수수료를 거의 제로로 하고 특히 법조계에서는 그 전에 손으로 쓰고 몇백 페이지 되는 것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상화폐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 펀딩이 필요할 때야, 돈이 필요할 때 여태까지는 뭐 IPO를 한다, 크라우드 펀딩 한다 하는데 요새는 ICO 그래서 이니셜 코인 오퍼닝 하죠. 네, 그래서 돈을 끌어들이는 투자를 끌어들이는 거에 하나의 방법으로 요새는 코인 오퍼링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싱가포르에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업이 여태까지 했던 그 제조업만 가지고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고요. 불량률을 줄인다든가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ICT 기술을 얼마만큼 빠르게 융합해서 제조업을 변화시키냐.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하느냐, 시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자동차 회사는 뭐가 보이시나요? 진짜 자동차 회사.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는 도요타뿐이 없죠. 구글, 바이두, 테슬라 여기 나와 있는 유로 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하던 분들이 창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죠. 테슬라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35,000원짜리 모델 3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발목 잡혔죠? 이 친구는 아이디어도 좋고 뭐 로봇도 해서 잘했는데 이 제조하는 데서는 지금 현재 도요타나 현대 못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이만큼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하고자 하게 되면은 쉽게 여러 가지 기술을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접목해서 자동차를 새롭게 바꾸는 자율주행차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기술까지도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죠? 작년 빼빼로데이 11월 11일에 일어난 일. 알리바바닷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유통회사, 최대 매장 갖고 있는 알리바바가 하루에 번 돈이 얼마? 28조. 28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28조 되면은 뭐 사장님 같은 경우 우리 회사의 28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28조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국방비의 70%.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 40조의 70%를 하루에 벌어요. 하루에. 이런 파워. 그러니까 돈 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요. 엄청난 양의 주문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다운이 안 됐어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자연휴양림 이런 데 좋아하는데 매달 첫날 딱 들어가면요 자마다 버벅버벅 돼요. 우리나라 컴퓨터 시스템이 산림청에 있는 게. 근데 얘네들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컴퓨터가 다운이 안 됐어요. 더 놀랄만한 사실은 제가 딱 사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 추천해요. 야, 이것도 싸. 이거 사면 30% 할인.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재밌는 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에서 몇 위? 알리바바닷컴의 플랫폼에 올라타서 우리나라도 잘 팔았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만 있으면 이제는 내가 쿠팡에 파는 것보다 어디요? 알리바바닷컴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글로벌 플랫폼에 올라타서 사업을 해서 일단은 사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투자도 하고 그렇잖아요. 단지 이게 아마존닷컴 미국 회사면 조금 낫겠네. 중국 회사는 사실은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떡합니까? 지금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기 때문에. 이게 유통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 여러분들 자동차 딜러 가시죠? 편의점 가시죠? 이것이 이미 중국에서 자동차까지도 자판기에서 파는 세상. 자동차까지 자판기에 판다. 뭐 우리나라도 편의점은 지금 무인 편의점이 롯데월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되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유행은 하지 않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 엄청난 속도로 무인 판매점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판매점이 그냥 무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인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 기술, 분석 기술, 인공지능 기술, 엄청난 기술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얼마만큼 발전돼 있고 얼마만큼 서로 융합이 잘 돼 있고 통합이 잘 되냐 하는 것이 이제는 그 나라의 경쟁력과 그 나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을 얘기하면 또 얘기 안 하면 잠깐 또 좀 슬프죠. 아마존이 하는 건 뭡니까? 책 팔다가 식료품 가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인공지능 알렉사를 통해서 뭐예요? 나는 당신들의 집을 완전히 내 고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 집에 있는, 당신 집에 거하는, 당신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렉사, Hi Alexa, please turn channel 9.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뉴스 틀어주고, 뭐 피자 오더할 수 있고, 뭐 칡맥 먹고 싶어? 그러면은 칡맥 얘기하면 벌써 야
지금 옆에 미스터 피자가 오늘 저녁에 너를 위해서 30% 세일. 지금 바로 예스 하면은 바로 5분 내에 주문 딜리버리 하고 30% 세일. 뭐 전화 걸 필요 없어요. 뭐 문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대화까지도 엿들으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최근에는 BMW하고 합작해서 야 멀리 가다가 차문을 안 잠궜네. 알렉사 문 좀 잠궈봐. 그러면 문 잠글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접목해서 뭐 BMW, 뭐 도요타 이런 데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애플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혁신의 아이콘, 혁신의 뭐 최고 회사 이랬는데 요새는 아마존닷컴을 최고의 혁신 회사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진출하지 못했던 그런 산업에 쉽게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마켓시어를 가진 그런 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4차 산업혁명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얘기했고요. 저도 엄청나게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귀가 따가울 거예요. 똑같은 얘기, 다른 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네. 더 이상 이제는 말로 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특히 올해 내년도에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나? 저는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화하고 디지털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잘 연결을 하고 그 연결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가치를 찾아내서 그 전체가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되는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 과정을 빠르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수행할 것인가가 오늘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초연결 사회,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 개인 맞춤형 사회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물의 디지털화입니다. 모든 사물. 여기 계신 여러분들 경영진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직원, 여러분들의 프로세스, 여러분들의 업무하는 모든 것, 설비, 서비스 모든 것의 디지털화,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디지털화가 되지 않는 것은 보내기도 어렵고 복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재생산되는 복사하고 소통하는데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록하되 디지털로 기록을 한다. 특히 여러분들 직장에서 경험 많으신 분이 은퇴하기 전에 그분의 산 지식, 산 경험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은퇴하신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제일 큰 자산 1호 떠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디지털화 하시고요. 제조 공장에서는 뭐 연구 개발서부터 제조 서비스까지 모든 프로세스 다 디지털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보내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연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연결해야 될 수많은 것 중에 아직 1% 정도도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너무 연결이 안 됐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기셔서 디지털화하고 연결하시면은 다른 데하고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것을 잘 수집해서 저장하면 그것을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한
그런 분석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조업 CEO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제조업에서 특히 이런 공장, 그 다음에 파트너들, 그 다음에 공급망, 가치사슬망 이런데 엄청나게 IoT 기술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뭐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업이나 그 많은 산업에서 이런 IoT 기술을 활용한 또 여러분들과의 파트너들, 여러분들의 공급 사슬망들,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주는 그런 주문 업체와 어떻게 전자적으로 디지털로 서로 연결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망 여러분들 우리 많이 있죠. 무선 통신망 많이 있지만은 공장 내에서도 이런 통신망들이 이제는 다 통합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통신망에 투자하시거나 통신망을 새롭게 개선할 때 좀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IoT 관계되면서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 굉장히 취약하듯이. 그래서 그 보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IoT를 잘 접목을 하고 센싱을 잘하고 데이터를 잘하기 위해서 이미 플랫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PTC의 IoT 플랫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DS 테크놀로지 최근에 한컴이 인수했기 때문에 한컴 MDS, 또 아마존이 AWS IoT, 마이크로소프트가 Azure IoT로 해서 지금 IoT 쪽에서는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공장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할 수 있고요. 이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따로따로 하려니까 쉽지 않아서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 공장 플랫폼이라고 해서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잘 시스테메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또 서비스도 고객들에게 전하면서 중요한 거는 고객에게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줘서 그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제품만 만들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제품에 연계되는 서비스, 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가질 것인가, 나는 그 고객이 어떤 경험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여러분들의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GE의 프레딕스 플랫폼. 비싸고 워낙 이 설비, 항공기 엔진, 기차 엔진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플랫폼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쉽게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스의 또 마인스피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CNC, SK지주회사가 스칼라라는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팍스콘에 이미 한번 POC를 했습니다. 다음 주 5월 17일에 스칼라 2.0을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기업입니다. 창업한 지 한 4년 됐고요. 이제 5년째 접어드는 울랄라 랩이라는 아주 조그만 회사가 나름대로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특히 중소기업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값싸게 여러분들의 공장에 와서 직접
그런 스마트 공장 플랫폼을 가지고 IoT도 센서도 달고 빅데이터도 수집하고 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가벼운 솔루션이고 저렴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미 울랄랩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협력회사한테 이것을 공급을 해서 지금 실지 적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센서를 21개를 설치한 이후에 불량률이 3개월 후에 18%에서 8%로 낮아지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량률이 100% 개선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동양피스톤이라고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피스톤 헤드를 만드는 회사, 전 세계 4위입니다. 독일 회사 3개 빼놓고 그 4위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협력을 받아서 자기네 돈도 태우고 해서 스마트 공장 대표 공장으로 자기네들이 자리매김하고 지금 스마트 공장으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 이 자동차 피스톤 헤드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동그란데 QR 코드를 레이저로 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서 어떤 금속을 조합해서 용광로에 녹여서 거기서 어떤 재료를 몇 %씩 섞어서요, 몇 도에 녹여서요, 그 뜬 시간이 몇 시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흘러서 피스톤을 만든 모든 데이터를 저 QR코드에 레이저로 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저 피스톤이 어디에 들어가냐? BMW 미니에 들어갑니다. BMW 미니에서 우리 미니 차에 들어가는 헤드에는 처음부터 이 피스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출하된 모든 이력을 줘. 그러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났을 때 그것을 다시 백트랙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알고자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MW에서 와서도 이 정도면은 최고. 사실 뿌리 기업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으로 해서 이제는 새롭게 뿌리 산업을 데이터 기반의 사업으로 바꾼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현재까지는 잘 연결이 돼 있지만 그것을 이제는 더 지능화해서 정말 스마트 제조까지 가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제조업의 소프트웨어와 ICT를 얼마나 융합하느냐, 그 융합하는 순서나 저는 공정이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장이 이런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 ICT가 잘 융합함으로 말미암아 생산성은 올라가고 불량률은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공장이 최적화되는 그런 공장으로 해서 스마트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혁신, 새로운 공정 혁신,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혁신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앞서갔네요. 제가 조금 더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혁신의 중심에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부하가 안 바뀌고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 예전에 돌아가셨죠? 현 세대의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재미있는 게요, 갈릴레오가 죽은 300주년이 되는 날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인데, 재밌는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이 변화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몰라서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머릿속에 들은 기존의 지식 때문에 변하지 못해요.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하는데 제일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제일 익숙한 거에서.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굉장히 안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CEO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지, 제조업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오른팔, 왼팔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의지, 여러분들의 오른팔, 왼팔은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꾸준하게, 끝까지. 저는 향후 2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년. 2020년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노력하셔서 그때 사냐 못 사느냐가 지금의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제조업 서비스 여태까지 하셨던 거에서 자동화해서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내가 뭐를 바꾸고 싶은데 무엇을 언제까지 몇 %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표 설정하실 때 뭐 10%, 20% 남이 야 그거는 어려워 할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셔야지 그 다음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시고 통합 추진팀을 만들어내시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저장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제일 약점 이거는 뭐 어느 한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낙제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낙제점이고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시고 기준 모델을 만드셔야지 그 다음에 향후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거 뭐 2년 안에 이거 한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근데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2년 정도 해야지 그때 기준 모델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야지 그 안에서 더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 모델을 더 잘 만들어내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2년이 한계치입니다. 2년 안에 결판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어렵습니다. 뭐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 뭐 중국, 일본, 인도가 변화되는 속도, 미국이 변화되는 속도에 의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미 출발이 늦었고 2년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까무러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안전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한 것이니까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사람을 위한 산업, 사람을 위한 사업, 사람에 의한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종업원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기술이고 최고의 사업인 것을 인지하시고 사람을 잘 우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